이게 끝물이에요. 체리 끝물. 그냥 어디 가나 농가마다 이렇게 따놓고 앉아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는데, 중국 체리 수영이 뛰어나거나 시스템이 뛰어난 건 뛰어나다고 저는 볼 수가 없는데, 체리가 어디 가나 차로 싣고 다녀요. 이렇게. 이건 무엇이 왜 그런가? 여기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체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수확할 때 많이 안 싸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싸놓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싸면 제가 봐서는 그냥 눌리고 할 텐데. 이건 저온 저장고에서 꺼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식이냐면 박스에, 스티로폼 박스에 전부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가 한 번에 붓고 있어 선별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온 저장고에서 막 나온 거예요. 이게 홍등인데 저온 저장고에서 내서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중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홍등, 사실 카페에서 홍등 많이 하시나요? 체리 재배하시는 분들? 별로 안 하죠. 홍등도 맛있어요. 뭐 먹을만해요. 아주 뭐 뛰어나지는 않지만 먹을만해요. 냉장고에 냉장 보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생과 많이 따서 먹잖아요. 근데 홍등을 저는 한 번도 생과를 먹진 않았지만 이건 저온 저장이 돼 있던 거예요. 이때 6월 말이었으니까 홍등이 끝날 때였겠죠. 근데 체리를 워낙 많이 수확을 하니까 저온 저장고에 가득 쌓아놓고 꺼내서 계속 선별해서 유통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만큼 보관됐는지는 모르지만 홍등이 저온 저장돼 있는 걸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요. 새콤달콤하고. 그래서 야, 이게 좀 중국이라는 나라가 체리 재배 그 위상이 올라간 게 기술도 물론 이제 많이 보급이 됐겠지만 환경, 기후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매년 중국을 가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또 아시아권, 일본 체리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은 이제 그 야마가타라는 데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일본을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여기서 가져왔는데, 일본은 이렇게 야마가타 이쪽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일본 기후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마가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기후가 강수량도 뭐 비슷하고, 보시면은 1200mm 가까이 비가 오고요. 7, 8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본도. 근데 일본은 비가림을 이렇게 한답니다. 천장만 씌우고 수확이 끝나면 벗겨내죠. 근데 일본하고 다른 점은, 일본이 비가 많이 오는데 일본은 토양이 화산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도 그 열과나 이런 쪽에는 비닐을 씌워가지고 예방을 하지만 나무 자체에는 생장하는데 큰 지장은 없나 봅니다. 나무들이 되게 건강하고요. 이렇게 수확기만 비닐을 씌워서 열과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일본은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얘 이제 일본 그 팔매트인데 수확 시즌만 비닐을 씌워요. 그리고 수확이 끝나면 비닐을 벗겨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후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까 미국이나 터키 그쪽 그래프하고 차이가 많죠. 반대로 많은데 300mm 가까이 옵니다. 7월달 장마기에 거의 7, 8월에 우리나라 비의 대부분이 한 50% 가까이 쏟아진다는 얘기죠. 보시면 7월, 8월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6월 달에 체리를 수확을 하는데 지금껏 열과에 초점을 맞추시잖아요. 6월은 생각보다 비가 많지 않아요.
6월은. 열과는 솔직히 체리 재배할 때 저는 크게 걱정을 않거든요. 열매만 열리면 나무 심어놓고 열매만 열리면 뭐 한 10kg 열린다. 처음부터 많이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한 주당 3kg 열리다가 한 5kg 열리다가 10kg 열리면 2, 3년 동안 따면서 열과 나는 건 버려도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성과학에 딱 진입하면 그때는 돈이 되니까 그때 씌워도 늦지 않아요. 열과는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그렇게 열과 피해가 많지가 않을 뿐더러 그 비닐 씌우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7월, 8월 달에 열매가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나면 나무가 성장을 막 하는데 이때 뿌리 쪽에 습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온으로 올라갈 시기죠. 그때는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죠.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이 보시면 한번 연 강수량을 보시면 평년 이제 이건 2017년 자료인데 평년이라 하면 30년 기준이거든요. 30년 동안 내린 그 평균 강수량을 보면 제가 사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300mm 가까이 옵니다. 대구, 경상북도, 경북 쪽이 그나마 뭐 한 1100mm, 진도 같은 경우는 1400mm 옵니다. 축복받은 거. 네, 축복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왜 안 좋은가? 토양의 삼상이라고 하죠. 흙하고 공기, 수분, 유기물 이제 이런 것들이 삼상인데 비가 많이 오면 물론 물이 안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물이 안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세히 보시면 토양 상층에 있는 점토나 미세한 흙을 가지고 물이 자꾸 땅속으로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상층에 있는 공기층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막습니다. 막고 대체적으로 비료 유실도 많아요. 지하 수위로 자꾸 빠져나가면서 물이라는 게 한번 비가 왔을 때 한 20cm 정도만 딱 스며들고 그 다음에 딱 비가 그치면 얘네들이 다시 증발을 하고 계속 또 물이 비가 오고 이런 적습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과습이라는 거죠. 지하 수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서 물이 올라오고 위쪽에서는 자꾸 토양의 삼상인 공기층을 막으면서 숨을 막히게 하고 뿌리의 호흡을 방해를 하고 자꾸 땅을 다지는 거죠. 우리가 유기물을 공급해서 땅이 푹신푹신하게 땅을 만들어라 하지만 아무리 겨울에 땅을 잘 만들어도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자꾸 다져지면 그만큼 뿌리는 호흡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게 7, 8월에 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토양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습은 높고 온도는 올라가니까 나무는 증산작용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땅속에 있는 양분을 많이 끌어가는데 뿌리가 못 받쳐주는 거죠. 뿌리가 못 받쳐주니까 나무가 가는 거죠. 최근에 여기 체리원 카페에 가재골님이 올리셨지만 멀쩡한 나무가 죽잖아요. 근데 이게 유목기 때는 버틸 수 있고 나무도 건강하고 뿌리도 건강하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상처가 나도 치유를 해가면서 버티는 건데 나무가 노화가 되고 10년, 15년 가면은 수세가 약하잖아요. 매년 발생하는 뿌리 양도 적어지고 나무 수세도 떨어지다 보면 그만큼 광합성을 덜하기 때문에 나무 수세가 점차적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런 비가 오면 뿌리에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토양의 분포도를 봐도
우리나라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산지의 암설토, 화강암 기준으로 해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산지도 많고 해서 세계 곡창지대 토양에 비하면 굉장히 토질이 안 좋습니다.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전 국토로 봤을 때는 이러지만 여러분들의 농장에서는 좋은 토양이 또 있을 겁니다. 물빠짐도 좋고. 근데 그런 땅들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고 오셔가지고 저 사람 땅 되니까 바로 옆인데 나는 뭐 문제 있겠어? 하고 하시는 분들. 또 대부분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도 내 땅은 물빠짐이 좋아. 내 땅은 물빠짐이 안 좋아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 땅은 물빠짐이 좋대요. 당연히 안 보이니까. 근데 삽으로 한 40-50cm 파보면요. 비 오고 나서 얼마 있다 파보면 물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토양의 현실이지 않나. 요건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제 땅을 파봤어요. 시설을 파봤는데 이게 논이었어요. 논 토양에 땅 만들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5년 동안 비를 안 맞추니까 그대로 있어요. 층이 보시면 위쪽으로는 계속 퇴비를 줘가지고 유기물층이나 퇴비층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뿌리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고 이런 토양층이 여기 사진에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토양층이 변형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삽으로 파보면 힘이 들지 않아요. 이 말은 비가 안 맞았기 때문에 땅이 계속 건조하면서 토양의 그 통기층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단 쪽에는 물론 경만층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경만층이었어요. 거기는 이 경만층은 깨지 않고 심었어요. 저는. 그래서 경만층이 남아있긴 하지만 경만층 이전에 만들어 놓은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노지였다면 비로 자꾸 스며들어서 다져 더 올라왔겠죠. 올라왔거나 아니면 저 층들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점토질로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왔겠죠.